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좌파 세력들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들은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 비난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좌파 세력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 가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작성이 된 경찰청의 정책 참고 자료에 담겨 있었는데,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가 임명한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대응이 미흡한 것을 확인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무척이나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즉각 고강도 감찰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숨기지 말고 모두 공개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좌파 촛불 난동 세력의 이태원 참사를 이용한 윤석열 탄핵 음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좌파 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좌파 단체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 갈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긴급 회의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몰아가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아울러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이태원 참사 가족들 입장을 대변하는데 적극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정 논란처럼 대통령 보고 시각, 지시사항 등을 분초 단위로 확인하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해 트집을 잡으려는 시도도 전망된다고 짚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킬 조짐이 보인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경찰법에 경찰 직무 중 공공안녕과 질서에 관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이 있고, 대통령령에 정보의 종류 중 하나로 정책 정보를 두고 있다며 정책과 관련된 공공안녕과 위험 요소를 분석해 각 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서가 대외비 문건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대외비 문건으로 규정이 된 이게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냐고 하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 내에 숨어있는 좌파 충견들이 흘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유출자를 색출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좌파 세력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한 촛불 난동을 통해 이 사태를 제2의 세월호로 몰아가서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기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 천벌받을 인간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내란 선동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의 수상한 행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격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청은 즉각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헬로윈 축제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인데,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관계자 전원을 상대로 의사결정과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겠다며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이전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뒤늦게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112 신고 내역을 오늘 오전이 되어서야 보고를 받고 경찰의 대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뒤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늑장 대처를 확인한 후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참모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고강도 감찰과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입장문을 통해 매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112 신고 내역을 오후 5시 언론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 역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압사 우려 신고가 이어졌으나 경찰이 현장 인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여러 관계자의 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경찰 내부 감찰과 수사도 대통령실이 지휘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이 좌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황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가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112 콜까지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으로서 현장 담당자와 부서 책임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위험하다는 수차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이 용산경찰서장은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전에 임명한 인사인데 상식적으로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서장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잘했는지 의문입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일부 경찰 윗대가리들이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무언가 수작질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이와 함께 지금 누군가가 경찰 내부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으로도 지금 의심이 됩니다. 경찰 내부에 불순 분자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고강도 감찰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